안녕하세요. 말을 짓는 작가 미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거죠. 방송 작가에 관한 Q&A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우태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 글 잘 쓰는 것 말고도 다른 어떤 능력이나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능력이나 습관? 저는 주위를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위를 관찰한다 하면은 이제 대중교통에서 우리 늘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이어폰 꽂고 있는 가끔은 좀 빼서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기도 하고, 관찰하면서 저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 두 커플 싸우는 것 같은데 왜 싸우는 걸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또 호기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호기심을 갖고 주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 좋아요. 아무래도 작가는 글도 글인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방송작가 한 명 체제인 팀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PD님, 촬영 감독님 다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으면 좋고 두루두루 어울리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우태님의 두 번째 질문. 방송작가는 무조건 프리랜서다라는 인식을 가졌었는데 요즘에 회사에 소속된 작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방송작가도 프리랜서만이 아닌 회사에도 소속되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인 작가들이 정규직으로 되거나 계약직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소속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일장일단이 있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성격은 프리랜서가 맞아요. 저는 어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 조금만 익숙해지고 무료해지면 새로운 걸 찾아 떠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보장을 받는다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은 정말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무섭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정말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편, 뭐 폐지, 요즘에는 또 뭐 편집 잘못해서 프로그램이 오래 장기간 쉬기도 하고 출연진이 말 잘못하면서 큰일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구성이 되는데 방송 일은 그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작가 정규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정규직으로 일하면은 아까의 단점이 장점이 되겠죠. 고용의 안정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 마음은 편해지겠는데 작가는 크리에이티브해야 되잖아요. 저는 고인물은 썩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슈가맨, 히든싱어 등 점점 예능이 시즌제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시즌제 방송의 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방송 작가는 원고를 쓰고 방송에 나가야만 주당 원고료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즌제 방송이 다시 할 때까지 급여를 못 받는가요? 시즌제 작가들은 그 시즌이 끝나면 대부분은 다른 방송에서 일을 해요. 뭐 슈가맨이 끝나면은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다른 방송으로 투입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새 시즌이 시작하면은 돌아오는 작가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쭉 다른 프로를 일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KBS 구성작가 협의회 자유 게시판에 예능, 라디오, 시사, 교양 등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것이 나중에 갈 방향이 넓고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선택의 길이 좁다라는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 보고 약간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말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도 되지만 길이 좁으니까 다양하게 경험해봐 라고 하지만 이런 작가 되게 드물어요. 방송국에서는 예능, 라디오, 시사, 교양 다 하는 작가는 진짜 드물고 예능이면 예능, 교양이면 교양을 쭉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건 예능 작가들은 라디오로 가거나 교양으로 가도 연차에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뭐 다큐, 교양, 시사, 라디오 작가들이 예능으로 옮겨가는 거는 또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좀 잘 안 받아주는데 아무래도 예능이 조금 빡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능을 잠깐 경험해봤는데 전 예능 작가님들 존경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연차가 어릴 때는 좀 경험해봐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예능을 경험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 막내 작가일 때, 빵연차 막내 작가일 때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연차가 높을 때 간다거나. 이 답변은 뒤에 또 유사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디벨롭해서 대답해드릴게요.
5번째 질문입니다.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대학을 굳이 졸업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학생인가봐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작가들이 현장에 많은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학력이 많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라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전문대라고 구성이 구린 건 아니거든요. 고졸도 할 수 있어요. 고졸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 방송작가예요. 근데 제가 MBC 방송 아카데미를 나왔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했던 말들이 2년제라도 나와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방송 일을 하면서 약간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게 대학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회 통념을 배우는데, 고졸이면은 그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편견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학벌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제 아카데미 때 얘긴데요. 그때 저희 기수에는 서울대인 동기도 있었고요. 고졸인 동기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하죠. 우태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저 방송작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와 현재 나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 나이 말하기 조금 슬프네요. 29입니다. 9수예요. 올해 무사히 넘기길 바라며. 그리고 방송작가 처음 했을 때는 25이었어요. 5년 차면 서브 작가인지 어떤 작가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는 서브도 하고 메인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품이 큰 프로면은 서브 연차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품이 큰 프로가 아니면 저는 메인으로 계속 들어갔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라디오 작가로는 막내 작가를 딱 일주일밖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바로 메인 작가로 넘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개인적인 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지민님. 고등학생 때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대학교로 문예창작학과를 가야 하나 국문학과를 가야 하나 생각하실 텐데, 굳이 꼭 관련 학과를 안 가셔도 저는 상경계열 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가에도 되게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소설가들 모임 아니잖아요. 여기 소설가들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꼭 문예창작학과 국문과로 집중되진 않아요. 고등학생 때 최대한 아직 내 머리에 선입견, 편견이 잡히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시회도 가보고요. 놀이공원에서도 진짜 개장 시간에 들어가서 폐장 시간에 나와보기도 하고, 부모님 쫄라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해외여행도 가보세요. 그 나이 때 또 가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 가셔도 되고, 공부 얘기를 하자면 책을 미리 읽어두세요. 독서 얘기한 영상 있잖아요. 그때 책을 읽은 아이와 뒤늦게 책을 읽은 아이의 이해 능력, 이런 건 다르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깨캣님 질문이에요. 방송작가가 되는 법도 궁금해요. 방송 아카데미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또 다큐나 예능이나 시트콤처럼 여러 장르에서 일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방송 아카데미를 나온 사람으로서 방송 아카데미에 꼭 나와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방송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방송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막내 작가로 일하면서 배우는 게 앞으로 작가로 일하면서의 그 밑거름이기 때문에, 막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방송 아카데미를 나와라고는 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작가 동기들을 얻을 수 있어요. 동기들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바쁘니까 연락 잘 못하고 하지만, 그럴 때 또 내 동기가 일하는 프로그램 볼 때 뿌듯하고 뭔가 의지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아카데미 안 나오게 되면은 KBS 구성작가 협의회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작가 구인 글이 올라와요. 거기서 대부분 막내 작가 구하는 글이 많으니까 거기서 보고 이력서와 자소서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한 가지 그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예능이나 라디오 글은 잘 안 올라와요. 방송이 정말 아름아름 구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라디오나 예능은 특히 그냥 주위에 혹시 뭐 쉬고 있는 작가 없어? 어떤 작가 없어? 이렇게 서로 추천해서 하는 게 많지. 동기들 사이에서도 주위에 추천해주세요 이런 글을 서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기의 중요성이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회성 말했잖아요. 그 사회성이 또 여기에 결부가 돼요. 이 바닥에 들어오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이 촬영 감독님 이번에 빠이 할 줄 알았는데 한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고요. 이 연예인과 안 좋게 끝났는데 바로 다음 프로그램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이 바닥은. 깨캣님이 다큐나 예능이나 시트콤처럼 여러 장르에서 일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아까 우태님 질문과 약간 연결되죠.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막내 작가일 때나 아니면 연차 되게 높은 메인 작가일 때를 추천하지 서브 작가일 때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거예요. 연차를 잘 안 쳐줘요. 예능의 연차는 교양으로 넘어갔을 때 인정이 되는데 교양 다큐 시사의 연차 내가 5년차인데 예능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5년차로 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저희들 용어로 이제 후려친다고 하는데 뭐 후려쳐서 예능으로 오면 2년차, 3년차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처럼 막내 작가일 때 난 예능이 맞나? 라디오가 맞나? 경험상 그때 한번 해보고 서브 작가 때는 이제 조금 내실을 굳히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엄청난 연차의 메인 작가가 됐을 때 옮겨가 보세요. 이우정 작가님이 예능만 하시다가 응답하라 드라마 찍으셔서 되게 잘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Q&A 시간 가져봤는데 어떻게 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작가에 관련된 글에 대답할 때는 섣불리 대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조금 고민해보고 혹시나 내 대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Q&A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